변호사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공수처에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체포와 탄핵의 관계, 또 체포의 여러 종류가 언론에 언급이 되면서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 평소에 형사소송법을 우리가 아니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상식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공부를 제대로 시켜주는 것 같아요. 헌법이랑 형사소송법을.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체포와 탄핵의 관계, 그 다음에 체포의 종류의 차이점, 체포 후 구속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냐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도 있지만 간단히 복귀하는 차원에서 짚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공직에서 파면하는 절차가 탄핵인데 직책만 파면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 처벌을 형사 책임으로 해야 되고요. 물론 모든 공무원과 다르게 일반 그 공무원과 다르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게 그냥 위반된 게 아니라 중대한 위반 있을 때만 이제 파면된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면 탄핵과 체포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대통령의 체포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사에 처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탄핵으로 파면 결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직무만 정지돼 있을 뿐이지. 그 상태에서 체포라는 건 우리 헌정사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체포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영장을 받아서 하는 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긴급 체포가 있고요. 세 번째가 현행범 체포가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제 영장에 의한 체포, 우리가 그 시나리오 쓸 때는 되지 않았는데 지금 촬영 시점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가 됐잖아요. 그게 영장 체포로 된 거고 최초에는 긴급 체포도 검토가 됐었죠. 그래서 이 체포의 세 가지 중에 원칙은 영장에 의한 체포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영장 체포 영장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헌법에 의하면 탄핵 결정은 이제 공직에서 파면을 하는 건데 형사 책임은 별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탄핵과 체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엄밀히 따지면 두 개는 다른 절차라서 탄핵은 그 공직자로서 직무 수행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하면 파면을 하는 거고 체포는 이제 형사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체포되는 거니까요.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체포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형사 범죄가 설령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그게 이제 수사나 재판에 이르면 나중에 드러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직책에서는 파면해야 된다 라고 하면 탄핵 심판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탄핵이란 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직무를 뺏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체포라는 건 형사 범죄로 이제 구속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인 거죠. 헌법상 탄핵과 형사 책임은 별개이지만 이제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그 탄핵 소추조차도 되지 않았다면 그럼 여전히 이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체포가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국정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아직 탄핵 소추안 가결도 안 됐는데 체포를 한다? 이거는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물론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가 되기 때문에 이론상은 체포가 가능하지만 탄핵 소추 의결이 되지 않았더라면 체포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탄핵 소추 의결이 되면서 직무가 정지돼서 이제 체포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영장에 의한 체포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긴급 체포라는 방식이 있지만 원칙은 영장 체포이기 때문에 그 공수처에서도 긴급 체포를 바로 강행할 경우에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탄핵 소추안 가결이 12월 14일 날 됐고 그다음에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영장에 의한 체포, 출석 요구 소환을 했지만 거절하니까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좀 많았죠. 경호처가 막으면서 공수처와 국수본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한 차례 불발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긴급 체포해라, 뭐 현행범 체포해라 하면서 여러 가지 체포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체포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가 있는데요. 일단 영장에 의한 체포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절차를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영장은 검사가 이제 청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랑 검사가 이제 영장 청구를 해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이 발부를 하면은 검사가 다시 이제 집행을 하는데 이제 공수처 검사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법원이 허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할 수 있는데 그 경호처랑 그 처음에는 이제 경찰 일부 그다음에 그 군 병력도 막았잖아요. 그게 일종의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판이 많았어요. 그래서 2차 집행 때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서법원에서 왜 영장을 발부를 했냐 하면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범죄 혐의가 상당히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 차례 나오라고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네. 체포라는 거는 먼저 출석 요구를 하고 몇 번, 최소 한 3번 정도 안 나오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자발적으로 나왔더라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가 없죠. 나왔기 때문에. 네. 구속은 될지언정. 그래서 출석 요구 소환을 했는데 거절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체포 사유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영장 없이도 중범죄일 때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맞나요? 그렇죠. 이제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아도 그 중범죄, 우리가 흔히 뭐 장기 법정형이 사형 무기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중범죄일 때는 도주 증거인멸이 우리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긴급 체포하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중범죄는 분명하지만 원칙은 이제 영장 체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수처에서 영장으로 체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이제 긴급 체포하지 않고 영장에 의한 체포를 했는데 왜 긴급 체포를 하지 않고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한 건가요? 그 탄핵안 소추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어쨌든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뭔가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좀 줄어든 거잖아요. 빠져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증거인멸 염려는 그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가 된 이후에는 가능성이 좀 낮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를 할 때 성급하거나 무리하다는 느낌을 주면 그 반론이 일기 때문에 네. 그 형사형법상 원칙상 영장체포로 진행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영장에 의한 체포랑 긴급 체포 그리고 현행범 체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현행범 체포는 어떤 것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긴급 체포는 중범죄일 때만 가능한데 현행범 체포는 중범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시급성이 중요해요. 지금 현재 범행을 한 사람이냐. 네. 근데 윤석열의 내란은 뭐 물론 이제 말로는 우리가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내란이 끝났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현행범은 아닌 거예요. 직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가 힘들고요. 다만 이제 현장에서 그 경호처 인력이라든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막았지 않습니까? 네. 막는 행위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이 공무집행 방해는 막을 때 바로 현행범이 된 거예요. 그 현장에서 바로 범죄가 성립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현행범 체포는 이럴 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현행범은 범죄 성립 중이거나 직후에 이럴 때 이제 그 중대성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체포가 돼서 과천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을 해서 이제 조사를 받은 후에도 앞으로 여러 절차가 남았는데요.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남아 있고요. 우선 체포 후 구속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체포가 되면 48시간 안에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체포 시간이 형사헌법상 48시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체포를 했는데 범죄 혐의가 구속할 만큼 아니다면 석방을 해야 돼요. 근데 당연히 이거는 석방할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빠르면 오늘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제 우리가 촬영 시점 기준으로 어제 윤석열 변호인단은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했거든요. 네. 이 체포 적부 심사는 이론상은 있지만 현실에서 거의 없는 제도인데 체포 자체가 불법 체포다라고 하면서 그 법원에다가 체포가 적합한지를 심사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게 기각됐잖아요. 네. 체포 적부심이 기각됐기 때문에 원래 체포 시간이 48시간이 다시 카운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로부터 이제 기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네. 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적법한지 아닌지를.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도 기각이 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 발부가 인정이 되면 이제 구속으로 돌입하는 거죠. 그러면 수사기간 구속은 20일이고 네. 법원 재판은 1심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구속이 되면 계속해서 이제 사실상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치소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를 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속영장을 48시간에 청구하는데 이거는 체포 후에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상 사후 구속영장이라고 하거든요. 체포 이후에 구속한다고 해서. 네. 근데 체포 없이 구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건에서. 체포는 안 했지만 구속부터 하는 거. 그걸 이제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어쨌든 윤석열은 체포가 됐고 체포적부심이 기각됐기 때문에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법원이 이거는 범죄 혐의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어서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 내리면 그때부터 이제 구속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구속이 확정이 됐을 때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최장 20일 안에 구속기간이 최장 20일이기 때문에 20일 안에 공수처에서 그 검사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내란죄라든 이런 걸로 기소를 하는 걸 공소 제기라고 하는데 기소를 하면 그때부터 법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신병은 그대로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그 기록만 검찰에서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윤석열은 1심 최장 6개월 기간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1심 결과에 따라 실형이 나오면 당연히 그게 연장되는 거고 네. 뭐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나 뭐 무죄라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석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검사가 아무래도 뭐 기소를 네.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기소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절차가 우리나라가 3심제이기 때문에 네. 1심, 2심, 3심까지 할 건데요. 1심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그 구속기간 연장해 가면서 제가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지만 2개월씩 연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병은 구속된 상태에서 그 법리 공방을 해서 윤석열은 지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조사가 필요한데 증거조사의 핵심은 증인신문이거든요. 그럼 관련자들을 법정에 불러서 증인신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서류와 그 증거조사를 한 다음에 1심 최종 결과를 내리면 그러면 뭐 사형이면 사형이다. 무기징역이면 무기징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쪽에서 이제 항소를 해서 2심을 할 거고 그리고 상고를 해서 3심을 할 거예요. 그럼 3심까지 끝나면 최종 확정이 되잖아요. 이 확정된 형량에 대해서 이제 형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앞에 구속기간이 전체 그 수용생활에 빠지긴 한데 뭐 거의 무기징역급인데 네. 앞에 뭐 일부 1, 2년 빠진다 한데 영향은 없죠. 이제 재판 도중에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습니다만은 재판 도중에 뭐 윤석열이 풀려날 수도 있는 건가요? 임시로 석방하는 게 어제 했던 체포적부심사가 하나 있었고요. 네. 그거는 짧게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각됐죠. 두 번째는 구속적부심사가 있어요. 이 구속기간 동안에 20일 안에 임시로 빠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구속의 부당함을 법원에 알리는 건데 보통 이런 사건은 구속적부심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구속적부심을 할 수 있으나 기각될 거다. 네. 그러면 이제 기소를 할 거 아닙니까? 기소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때 할 수 있는 게 보석이에요, 보석. 보석이 뭐 돈을 주고 보석 신청을 하든 뭐 몸이 안 좋아서 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글쎄요, 보석 청구를 해도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게 아니면은 예, 석방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론상 절차는 있지만 그 최종 결과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풀려나긴 힘들다라는 거고 다른 범죄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그러면 1심 선고와 동시에 석방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내란죄는 법정형이 내란 수개는 사형 안에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선처를 구해도 집행유예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을 받냐 무기징역을 받냐 무죄를 받냐 이게 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뭐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무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형량은 당연히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오겠죠. 다만 이제 윤석열이 몸이 구속 상태에서 해방된다는 거는 정권이 바뀌어서 다음 정권에서 사면을 하거나 이것만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가 박근혜 저기 형사재판을 이미 봤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을 윤석열 본인이 기대할 수는 있으나 이번에는 뭐 정권 교체가 된다 치면 최소한 다음 정권을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